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의 키워드를 꼽자면 소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대쪽에선 배신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탄핵 심판이 이제 선고만 앞두고 있습니다. 소추 당시에 소신껏 찬성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은 변론 과정을 어떻게 봤을까요? 무척 궁금합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어제 장시간 동안의 최후 변론이 있었는데 들으면서 이건 정말 아쉽다, 문제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아마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좀 기대와 실망 같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했던 기대는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기대했을 겁니다. 국민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또 심각해진 사회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최소한의 메시지를 좀 기대했을 것 같은데 실제 있었던 것은 상대 정당에 대한 탓 그리고 또 더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내용들 그중에서도 제가 좀 너무 안타깝게 봤던 것은 계몽령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을 하고 또 헌법 개혁, 정치 개혁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상향식입니다. 국민들께서 정치를 개혁을 하시는 것이고요. 국민들께서 정치 권력을 선택하시는 것이고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트주의입니다. 하향식이죠. 위에서 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개혁이라는 것을 3, 4개월 만에 해내겠다. 국민들이 정치 개혁을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정치 개혁을 한다는 말에 저는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제왕적 사고방식을 하고 계시구나.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왕은 헌정질서와 국민들이십니다. 이 부분을 대통령이 자꾸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에서 월급 받는 공무원에 불과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이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제 아직까지 탄핵은 안 된다, 기각돼야 된다는 쪽이 강합니까? 아니면 어제를 기점으로 좀 달라졌나요? 다들 말씀을 아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좀 그런 부분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했습니다. 그러면 헌정 질서가 위협을 받을 때는 앞장서서 지켜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침묵하세요. 그리고 상황을 보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특히 분리할 때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시는 것 같은데요. 바라건대 우리가 헌법 앞에 국회의원으로서 선서했던 헌정 질서 수호 의무를 잊지 않았으면 그래서 말과 행동에 나서서 바른 대한민국 또 사회 통합을 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움직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아직까지는 뭐 다들 좀 조용하게 계시는 분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켜보면서 아직 판단을 보류하는 건가요?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요. 뭐 비상계엄 12월 3일, 4일 그날 밤도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 당사에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 계셨습니다. 아마 그중에 일부는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상황을 지켜보자. 그래서 유리한 상황에 맞춰서 내가 움직이겠다는 국회의원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국가 이익을 지키고 국민들을 지킬 의무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이라는 가정하에서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이? 어느 순간에는 대통령의 잘못 혹은 탄핵 필요성 이런 것들을 국민들 앞에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후보가 누구로 정해지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따라 강성 지지층이 모였고 그분들이 지지하는 분이 우리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신다면은 그 강성 지지층의 세를 그대로 이어가고 그걸 정치 동력화하고 그것으로 대선에 지더라도 당권은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순교자처럼 만들고 이걸 모아가려고 하겠죠. 그럼 계엄에 대해서도 또 다른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개연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반대로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계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탄핵을 해야 한다라는 선명한 의식을 가진 분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급격한 바로잡음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이 그동안 저희 당이 너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니까 이걸 나중에 이
계엄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이 방향 변침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또 그 변침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네. 좀 우려스럽기는 한 그렇긴 부분입니다. 하겠네요. 네. 친한계와 멀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친한계 참 좋아해요. 한동훈 대표님도 참 좋아하고요. 예, 근데 단체 대화방에서 네. 나왔다. 네. 그런데 자의로 나온 게 아니라 요청에 의해서 나왔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네. 실제로 누가 나가라고 했습니까? 제가 누가 나가라고 했다고 얘기하면은 안 되죠. 그러면 한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한 명은 아니셨어요. 한 명은 아니었다. 네. 근데 저는 친한계 선배님들, 동료들 너무 좋아하고요. 한동훈 대표님도 너무 좋아합니다. 예, 왜냐하면 비록 나올 수밖에 없게 됐지만 그래도 너무 좋아합니다. 이제는. 예, 왜냐하면은 네. 그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고 나가는 게 사실 큰 뉴스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네. 탄핵 소추 과정에선 당의 주류들한테 미움을 받고 배신자로 낙인을 찍혔는데 네. 그나마 친한계에서는 좀 옹호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행보에 대해서는 친한계에서도 거리를 두면 김상욱 의원의 입지는 더 좁아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앞으로 누가 소신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저는 오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값을 치러야 한다면 뭐 그것은 또 달게 받아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친한계 의원님들과 한동훈 대표를 좋아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옳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옳은 길을 가는데 저도 작은아마 항상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에 나선 순간 정치인은 공인이고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국익만 또 국민들만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돈을 벌려면 사업을 했어야 될 거고요. 예. 칭찬을 받으려면 봉사활동 해야죠. 명예 얻으려면 적십자 회장이나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정치를 하는 순간에 이 모든 걸 놓고 국민을 받들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어제 아래 5.18 묘지를 다녀오면서 한 번 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5.18 묘지에 보면 여중생 사진이 있고요. 남고생 사진이 있고요. 임산부 사진이 있습니다. 5.18 때 희생된 분들의 사진이십니다. 그분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청춘을 내놓으셨습니다. 정치인이 정치에 나서서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내가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못한다면 정치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시민들도 그런 희생을 치르셨는데 정치에 나선 정치인이라면 마찬가지 최소한 그 정도의 각오는 가지고 국민들을 받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제가 어떤 이 일로 뭐 피해를 입거나 하는 것은 뭐 각오했던 일이고 중요한 것은 뭐 제가 생각하는 오름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싶고 그 길을 네. 계속 걸어갈 계획입니다. 네. 광주 금남로에서 열렸던 그 집회, 네네.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시고 실제로 방문하신 장면이 지금 나갔습니다. 네. 그 문제를 놓고 친한계와 갈등이 있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결정적 이유였나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는 지난 네. 비대위원장 때인가요? 네네. 광주 찾았고 5.18 네. 정신을 높이 평가했고 또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라는 약속도 했는데 왜 이번에는 광주에 가서 사과하겠다는 그 행보에 대해서는 친한계에서 반대를 했을까요? 제가 뭐 한동훈 대표님께 직접 뭐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니고요. 이제 친한계 의원님들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예. 전해 들으면서 가지 않는 것이 뜻이고 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뜻이라는 사실 건 한동훈 대표의 뜻이다. 뭐 말씀은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저는 좀 납득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님께서도 5.18 정신에 대해서 헌법에 기재해야 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고요. 또 우리 보수주의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수호 가치가 있습니다. 수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그것이 헌정질서고 법치주의입니다. 그리고 광주 금남로는 불법 비상계엄에 맞서서 시민들이 80년 5월 당시에 시민들이 항쟁을 벌였고 그 항쟁을 계엄군이 출동해서 시민들을 학살하고 그 후에 은폐하고 예. 그 후에 긴 시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씌우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불이익과 차별을 줬던 부끄럽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민주주의의
역사적 현장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성지 같은 곳입니다. 그 기억과 그 장소,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87년 10월 항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요. 우리가 87년 헌법 체제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의 민주주의에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기여를 한 그런 곳입니다. 그 학살의 현장이었던 또 민주주의의 성지였던 금남로에서 계엄을 찬성하고 계엄군이 십자군이라고 하고 5.18 유족들에게 모욕을 주고 조리돌림을 하고 저는 보수주의자로서 그래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태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는 카드뉴스로 홍보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가서 사과를 해야 되는 네. 일이고 하루도 지체할 수 없는 일이고 광주 시민들께 속고대죄하며 우리의 뜻이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킨다라는 뜻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었고요. 아마 한동훈 대표님도 속마음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을까요? 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왜 그럴까요? 지금 찬성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반대를 했고 네. 그럼에도 그 행보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단체 대화방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건 네. 한동훈 대표의 신념이나 철학이 바뀐 것으로도 볼 수 있고 혹은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선거에 대한 전략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제가 다 알 수는 없고요. 근데 아마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저희 당의 조기 대선 때 후보로 나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뭐 강성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의 또 목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친한계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친윤계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라는 예측, 추정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예측이에요. 예. 예측이란 건 그렇고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껴졌습니까? 일단 뭐 계엄이나 탄핵 반대에 대한 뚜렷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고요. 또 뭐 친한계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친윤계 의원님들과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아이디어 내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5.18 민주묘지 참배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생각을 내는 것도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뭐 전반적으로 메시지를 조금 조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고, 뭐 저는 하지만 조금은 생각이 달라요. 뭐냐면 보수 정당이 제대로 보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보수의 가치에 있어서만큼은 선명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 헌정질서 이런 것들을 지켜가는 면에서 제가 수호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단순히 그게 더 좋다가 아닙니다. 수호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명성을 가져야만 하고 다양성을 가져야만 한다는 생각입니다. 네. 단체 대화방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꾸 부끄럽네요. 단체 대화방에 계셨으면 괜찮은데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더 드리기는 자꾸 외톨이가 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예, 그 대화방 나오기 전에 한동훈 전 대표의 전화가 왔는데 못 받으셨다면서요? 네, 다른 통화하다 보니까 그때 캐치콜이 하나 떴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대표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예. 좀 뒤늦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광주 다녀와서 다시 통화를 하셨나요? 갔다 와서 전화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바쁘시다 보니까 통화 연결은 못 됐고요. 예. 하지만 뭐 페이스북에 한동훈 대표님 페이스북에 오늘 책을 출간하셨어요. 그래서 응원합니다라고 댓글을 남겼는데 한동훈 대표님도 또 응원합니다라고 같이 또 댓글 남겨주셔서 네. 아마 마음은 같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자, 광주 가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한 전 대표는 하고 싶었을까요? 그게 좀 조심스럽죠. 그래서 콜백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또 가지 마라 하실 것 같아서 예. 근데 저는 가야겠거든요. 그래서 콜백을 못 해드리긴 했습니다. 정리하면 한동훈 전 대표는 광주 5.18과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저는 다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 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하고 친윤계나 혹은 광장의 지지층의 극렬한 반대를 받으면 안 되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약간 주저하고 있다. 저 개인의 추정입니다. 예. 개인의 추정이고요. 뭐 대선 후보라는 자리가 정말 무겁고 중요한 자리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견뎌야 할 무게도 크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렇게 추정하는 것과 김상국 의원의 생각은 좀 다르다. 저는 말씀을 하실 수 저는 있겠죠. 보수가 대한민국의 보수가 나가야 될 방향에서 분명한 선명성이 필요하다. 특히 예. 원칙을 지켜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지금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훼손된 시점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그렇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광주 방문했을 때 김경수 전 경남지사, 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우연히 만나게 된 우연히 거죠. 만났어요. 예, 저는 지금 만나면 오해받아 가지고요. 예. 만나면 부담스럽습니다. 예, 오해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예. 전 그래서 피하자 했는데 못 피하고 예. 또 악수하고 왔습니다. 예, 그건 오해일 뿐일까요? 지금 바깥에서 여러 이제 해석들이 나오잖아요. 일단 저는 두 분 연락처도 모르고요. 예. 그날 광주 계신지도 몰랐어요. 예, 근데 그 참배하러 갔는데 계시더라고요. 저는 웅성웅성한 기자님들이 많이 계시기에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많이 왔을까 하고 저기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저 보러 온 게 아니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누군가 보니까 이제 김경수 지사님이셨습니다. 김상욱 의원의 소속은 앞으로도 국민의힘입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보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 건강한 보수를 만들기 위해서 제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예, 특히나 지금 대한민국이 앞으로 닥칠 위기는 포퓰리즘의 위기, 또 극단주의의 위기, 이런 현실적인 좀 아직까지도 이런 이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건강한 보수가 중심을 잡고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를 막아가야 할 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말씀 올리자면 대한민국은 4대 열강의 힘이 이권이 충돌하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요. 대한민국이 힘이 있고 개방적인 나라가 됐을 때는 크게 예. 번영합니다. 반대로 힘이 없거나 폐쇄적인 나라가 되면 늘 전쟁터가 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개방적이고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사회의 안정, 또 특히나 해외의 다른 기업들이나 문화도 쉽게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포용성을 반드시 갖춰야 하고요. 문화의 포용성이라는 것은 사회 안정이 없이는 힘듭니다. 그러면 건강한 보수가 이 사회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 공정한 사회, 합리적인 사회,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건강한 보수가 대한민국을 안전하고 또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또 저희 보수가 품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턱대고 상대를 비난해서 반사적 이익을 얻거나 우리의 대안이 없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상대의 다름에서 배움을 얻고 상대를 존중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길을 만들어가고 상대의 다름에서 더 나은 길을 찾아내고 또 배워서 포용해서 또 다른 안정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 보수의 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네. 국민들의 아픔과 미래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따뜻한 보수, 저는 그렇게 안정적인 사회를 위한 따뜻하고 건강한 보수를 만들고 싶고요. 그런 보수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정통 보수주의자로서 원칙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예. 차기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네.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당의 입장 혹은 네. 비상계엄에 대한 당의 입장이 네.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우려를 그걸 좀 하셨는데,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유승민, 한동훈 두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네. 그 두 분 정도가 되어야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역사의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이번에 12.3 사태는 역사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큰 사태가 벌어진 것이고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권 교체의 의미가 있을 정도의 후보를 내어야지만 역사의 흐름에 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정권 교체의 의미를 가질 정도의 후보라면 두 가지 징표가 필수적이죠. 비상계엄 해제에 적극 나서고 네. 탄핵에 적극 나섰던 그런 후보야말로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 최소한의 자격 요건인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또 유승민 전 대표 외에는 현재는 다른 대안이 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중에서 네. 한 분을 도울 생각까지 있으세요? 당연히 도와야죠. 예, 두 어느 분 쪽입니까? 중에 저는 지금은 두 분 다 존중하고 배우고 있는 입장인데요. 두 분 누구라도 대선 후보가 되신다면 저희가 힘껏 도우면서 예. 건강하고 바른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예. 악역도 하고 조언도 하고 예. 발로도 뛰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경선 과정에서는요? 어떻습니까? 두 분 중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두 분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헷갈리지 않게 두 분이 예. 힘을 합치면 참 좋겠습니다. 예. 자,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탈당 권유가 네.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 이후에 당내에서 다른 얘기는 없었나요? 뭐 당내에서 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고 그것을 뭐 배움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저도 모자람이 많고 아직 배움도 많이 얻어야 되고요. 예. 그런 부분들 선배들 주시는 말씀들을 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살면서 이 반성적 성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소재를 계속 던져주고 계셔서 공부거리로 삼으면서 계속 배우고 있고요. 사실 뭐 좀 중앙도 중앙이지만 제 지역구에서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어요. 근데 그 또한 또 제가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으로 좀 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제 모자람을 발견하고 좀 더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쓰기 위해서 네.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외롭고 슬플수록 더 많이 웃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불편한 질문들을 많이 드렸는데 괜찮습니다. 굉장히 많이 웃으셔서 더 많이 제가 오히려 웃으려고요. 좀 당황했습니다. 웃으면 좋은 일이 온대요. 예.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도 오늘 저녁 좋은 일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가 국민들께 웃음을 드리고 행복을 드려야 되는데 예. 자꾸 한숨만 드려요. 그래서 네. 저부터라도 자꾸 웃음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은 외롭고 힘듭니다. 하지만 예. 그럴수록 더 많이 웃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불편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웃고 계셔서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힘내시고요. 네. 응원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바르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